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영양사로 일하는 30대 여성이에요. 이번이 두 번째 직장이죠. 첫 직장은 대학교 구내식당이었는데 거리도 너무 멀고 일이 너무 고된 것 같아 이직을 결심하게 됐어요. 몇 달 전 새로운 직장에서 일할 생각에 걱정이 밀려오던 차에 우연히 여러분의 사연을 접하게 됐답니다. 기가 막힌 사연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고민은 고민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최선을 다해 일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의지를 다지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게 됐어요. 벌써 그 직장에 자리를 잡은 지 6개월이 넘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저도 이곳에서 여러분 못지않게 당황스럽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답니다. 오늘은 저도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어요. 다들 제 사연 들을 준비 되셨나요? 그날은 제가 요양병원에 출근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식단에 대한 반응이 궁금해 점심시간에 어르신들이 식사하고 계시는 병실로 올라가 봤죠. 그런데 한 병실 앞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틈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어요. 금방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점점 더 소리가 커지기에 사람들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할머니 두 분이 머리채를 잡고 싸움을 하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두 분 다 연세가 굉장히 많아 보이셨는데 목소리에 힘이 넘치시더라고요. 너 인연, 내 남편한테 꼬리 쳤던 삼거리 막걸리집 그년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아,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나면 곱게 나지. 왜 또 멀쩡한 날 잡고 이래? 누가 좀 말려봐. 인연, 이번에는 뭘 뺏어 먹으려고 나타났어? 내가 어디 그렇게 둘 줄 알아? 너 한 번만 더 여우짓하면 경을 칠 거라고 했어, 안 했어? 아니 왜 보고만 있어? 어서 말리라니까. 할머니들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구경만 하고 있었죠. 저는 그 사이로 들어가 머리채를 잡고 있는 할머니의 팔을 잡고 안간힘을 쓰며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씩씩거리던 할머니들을 진정시키고 사건이 일단락되었죠. 상황이 마무리된 후 뒤늦게 병원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아유, 순옥 할머니 또 시작이시네. 한동안 조용하시더니. 순옥 할머님이요? 머리 잡으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전에 할아버님이 재산이 꽤 있으셨다나 봐요. 그래서 바람도 피우시고 그때 바람났던 여자들이랑 좀 닮은 사람만 보면 저렇게 한 번씩 난리를 치신다니까요. 평소에는 정말 얌전하신데. 아니, 92세 어르신이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시는지 참. 정신만 온전하시면 정말 정정하신 건데.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조용한 병실을 둘러보았죠. 제가 일하는 곳이 치매와 노안을 겪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노양병원이라는 걸 실감한 날이었네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전날 소동의 주인공인 순옥 할머님이 식판을 들고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임아, 엄마랑 밥 먹자. 네?
엄마랑 밥 먹자고, 정임아. 정임이요? 정임이가 누구?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멈칫하던 그 순간 할머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직원 식당 구석자리로 가서 식판에 놓인 호박나무를 들어 제 입에 넣어주셨죠. 정임아, 너 이거 좋아하지? 아, 해. 네? 어서. 내일은 뭐 해줄까? 오이 소박이 해줄까? 너 그거면 밥도 2공기 먹고 그러잖아. 아, 네. 저는 엉겁결에 할머님이 먹여주시는 반찬을 먹으며 함께 식사를 했네요. 어쩌다 하루겠거니 했는데 할머님은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식판을 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디서 간식이라도 생기면 본인이 드시지 않고 저에게 가져오셨죠. 정임아, 이거 먹어봐. 옆방 할멈 아들이 사온 거야. 너 생각나서 엄마가 안 먹고 가져왔어. 할머니 드시지 않고 왜 그러셨어요? 저는 괜찮은데. 왜? 정임이 떡 먹기 싫어? 어려서는 잘 먹었는데. 제가 거절하자 금방 풀이 주고 어깨를 늘어뜨리셨죠. 그런 할머님의 모습이 안쓰럽고 미안해서 억지로 받아먹기도 여러 번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당연히 할머님과 식사를 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를 정임이로 부르며 재밌어들 했죠. 그렇게 1달 정도 지나자 저도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이것저것 입에 넣어주시는 모습에 몇 년 전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할머니를 엄마라 부르게 됐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도 사심이 생겨 식단을 짤 때도 할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위주로 짜게 되더라고요. 가끔은 일하다 말고 할머님이 잘 계시는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처음에 출근할 때는 이직한 회사에 적응할 생각에 부담감이 컸는데 할머니의 딸로 사랑받고부터는 정말 친정에 가는 기분으로 출근을 하게 됐죠. 제가 할머니와 돈독하게 지내자 식당 직원들과 병원 스태프들도 저를 친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직원 회의를 마치고 잠시 담소를 나누는데 나이 많은 사모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난 처음에 영양사님이 깍쟁이처럼 말도 없고 그래서 사실 좀 불편했잖아. 영양사들은 우리랑 친해질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요즘 순옥 할머니한테 하는 거 보니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 어머, 아니에요. 할머니가 워낙 저를 챙겨주셔서 저도 편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아유, 원래 사람이 착하니 그렇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 다 영양사님 같아요? 할머님이 집어주시면 찝찝하다고 인상부터 쓰지. 내가 보니까 사람이 인성이 좋아. 에이, 이러셔도 저 돈 없어요. 아직 월급날 멀었단 말이에요. 뭐? 저희의 대화에 주변 사람들도 같이 웃음을 터뜨렸죠. 할머님 덕분에 저는 직원들과도 스스럼 없이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같이 식판을 들고 저를 부르던 할머님이 그날은 오실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보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조금 늦으시나 싶어 고개를 빼고 할머님의 모습을 찾았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할머님은 오시지 않으셨고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병실로 올라가 보니 할머님의 병실에서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찍으란 말이에요. 아니, 병원에서 산산만 먹이나. 무슨 90 넘은 노인네 힘이 이렇게 좋아. 동석이 너 똑바로 못 잡아? 어씨, 난 제대로 잡았어. 눈 하나 얼른 좀 찍어봐. 이러다가 또 병원 사람들 오겠어. 빨리 좀 하자, 누나요. 이놈들, 이건 절대 못 준다고 했지. 지난번에 가져간 상가도 홀랑 팔아먹었다면서 반년도 못 넘기고 또 이 태먹지 못한 짓이야? 놓지 못해. 아니, 노인네는 정신이 나가려면 아예 나가든지 왜 오락가락해서 성인 후견인 신청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거 신청하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해도 된다면서? 신청해도 우리가 노인네 재산 팔아먹은 게 많아서 안 될 거라잖아. 변호사 말 못 들었어? 얼른 잘 찍기나 해봐. 그때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렸고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그런데 병실 안에서 할머니는 참혹한 일을 당하고 계셨어요. 성인 남녀 3명이 할머니를 에워싸고 옴짝달싹 못하게 한 상태였죠. 그리고는 할머니의 팔을 붙잡아 서류에 억지로 도장을 찍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저는 남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깜짝이야. 우리 어머님이랑 얘기 나누는 중이잖아요. 못 보던 얼굴인데 의사예요? 누나, 저기 명찰에 영양사라고 써있잖아. 저기요, 가족 문제니까 그쪽은 빠지세요. 무슨 가족 문제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상의해요. 더구나 어르신을 그런 식으로 거칠게 대하는 거 범죄인 거 몰라요? 범죄? 아니, 이 여자가 당신이 뭘 한다고 나서고 이래? 동서가 조용히 해. 시끄러웠다면 미안해요. 우리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셔서 해야 할 일을 자꾸 거부하셔서 좀 소란이 있었어요. 어서 처리하고 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일을 처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님이 저렇게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시잖아요. 억지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진짜. 이제 하다하다 영양사까지 나서서 훈계를 하네. 누나, 그냥 찍어 빨리. 이것들 보세요. 저는 할머니를 포박한 사람에게 다가가 팔을 떼어놓기 위해 애를 썼죠. 하지만 사람 수에서 밀리다 보니 쉽지가 않았고 다급한 마음에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후다닥 달려가 침대 머리맡에 있는 의료진 호출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그러자 두 남자 중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가 인삼을 쓰며 저를 냅다 밀치더라고요. 호출 버튼을 누르자 즉각적으로 의료진이 도착했고 다른 방에서도 제 고함 소리를 들었는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네요. 아이씨, 그냥 가자 얼른. 무슨 소리야 형? 아직 미임장 도장 못 찍었는데? 야, 저번에 의사 말 못 들었어. 아예 접근도 못하게 해버린다잖아. 오늘은 그냥 가. 아니, 우리가 노인네를 못 때리기를 했어. 협박하긴 했어. 어려운 자식 도와달라는 거 안 된다고 하는 부모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노인네 도장 가져가 버리자니까. 도장만 있으면 뭐래. 신분증도 있어야 하고 잘못하면 콩만 먹을 수도 있어. 그만하고 사람들 더 오기 전에 얼른 가. 자기들끼리 쑥덕대던 남녀는 이내 하려던 일을 포기했는지 황급히 자리를 뜨더군요. 할머니는 넋이 나가셨는지
침대에 털썩 주저앉으셨죠. 걱정이 된 저는 그날 저녁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할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야간 근무를 하던 간호사가 병실을 둘러보러 들어왔죠. 영양사님 여기 계시는구나. 저희가 계속 병실 돌아보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세요. 네, 아는데 그냥 걱정이 되네요. 오늘은 곁에 있어드릴까 해서요. 잠드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참, 친대식도 이렇게 못할 텐데. 영양사님이랑 순옥 할머니는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나 봐요. 저는 간호사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낮에 그 사람들 누구예요? 얼핏 들으니 자식들이라는 것 같던데 왜 그렇게 할머니를 거칠게 대해요? 할머니도 무서워하시는 것 같고 정신이 온전하실 때 거부하시는 것 보니 좋은 사이는 아닌가 봐요. 호적상으로 자식은 맞죠. 사실 할머니는 제치셨어요. 아까 그 사람들은 돌아가신 남편분과 전조 사이의 자식들이죠. 남편분은 재산이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젊을 때 바람도 많이 피고 할머니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낳은 자식은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니 저렇게 전처 자식들한테 휘둘려도 막아줄 사람이 하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이죠, 뭐. 남편분이 돌아가실 때 유산 받았던 거 곶감 빼먹듯 하나씩 빼가느라 그 난리들이에요. 자기들도 법적으로 받을 거 다 받았으면서 촉하면 찾아와서 위임장에 도장 찍으라고 난리를 치고 저번에 왔다 간 지 반년이나 됐나? 한번 다녀가면 1년은 조용해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새 또 온 거예요. 할머니 멀쩡하실 때 들어보면 이제 다 줘서 남은 것도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디 아파트가 하나 있다는데 그것까지 가져가려고 그러나 봐요. 자식들이 그 사람들 뿐이면 정희미는 누구예요? 왜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저도 궁금해요. 여기 사람들은 다 아는 이름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내 딸 정임이 그러시면서 보고 싶어 하셨는데 정작 누군지 여쭤보면 대답은 안 하시고 오기만 하셨거든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남편분은 예전에 돌아가셨고 친정 식구도 없는지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그 사람들 말고는요. 연애를 못하게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자식들이니 억지로 막을 수도 없고. 참 뻔뻔하기도 하지. 할머니 병원에 모셔다 놓고 명절이고 생신이고 한 번을 안 오고 모른 척하다가 아까처럼 돈 아쉬우면 셋이 와요. 그거 가지고도 서로 싸울까봐 그러는지 올 때는 꼭 같이 오더라고요. 그럼 병원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그건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을 봐주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 같아요. 할머니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젊은 시절을 반성이라도 하셨는지 할머니 노후는 걱정 없게 해두고 가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전처 자식들이 그 변호사 무서워서 할머니 재산 불법적으로 처분 못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순옥 할머니도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가 많으신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동안 봐온 바로는요. 노후에 정신 놓으시는 분들이 거의 힘들게 사시거나 아픈 기억들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잠든 할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한숨만 나왔어요.
알 수 없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시달리며 사셨을지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아파오더군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더욱 진심으로 할머니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주시는 건 뭐든지 맛있게 먹었고 출퇴근하며 늘 병실에 먼저 들려 인사했죠. 그렇게 또 몇 주가 지나 저는 일주일간 휴가를 가게 됐어요. 사실 할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망설였지만 결혼하고 미국에 건너간 오빠가 조카를 낳았다는 소식에 갈등이 됐죠. 오빠가 꼭 오라며 비행기 티켓까지 보내줬거든요. 함께 떠나기 위해 제 남편도 휴가를 맞춰놓은 터라 일정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간호사에게 몇 번이나 할머니를 부탁했네요. 그리고 할머님께 인사했죠. 엄마, 저 어디 다녀올 곳이 있어서 며칠 여기 없을 거예요. 저 없어도 혼자 식사 잘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올 거예요. 아셨죠? 알았어. 걱정 말고 잘 다녀와, 정임아. 자, 조심하고. 네, 올 때 선물 사올게요. 할머니는 앙상한 손으로 제 뺨을 쓰다듬으셨고 저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휴가를 마치고 서울에 오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어요. 출근은 귀국한 다음 날이었지만 한시라도 빨리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한 저를 보자 간호사가 놀라는 게 보였어요. 어머, 용량사님, 내일 출근 아니세요? 네, 맞아요. 오늘은 그냥 할머니께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요. 아, 할머니, 지금 여기 안 계세요. 네? 안 계시다니요? 어디 가셨어요? 저는 우물쭈물하는 간호사의 태도에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혹시 나 없는 사이에 무슨 일 있었어요? 글쎄, 지난번에 할 일을 못하고 쫓겨가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또 왔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못 듣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할머니가 침대에서 낙상을 하셔서. 네? 그래서요. 허리를 다치셔서 길 건너 종합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는 간호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달려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리고 종합병원으로 가서 할머니의 병실을 물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에 들어선 저는 그만 왈칵 눈물이 날 뻔했네요. 일주일 만에 수척해진 할머니가 허리에 보조기를 차고 누워 계셨거든요. 잠들어 계신 할머니를 보니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걱정이 됐으면 가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혹시나 했던 제 걱정은 현실이 됐고 결국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사달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할머니가 입원하신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점심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녁에는 도시락을 싸와 할머니와 같이 먹고 말동무도 되어드렸죠. 밤에 계속 있어드리지는 못하니 간호사실에 제 번호를 남기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하루는 매일 늦는 저를 보며 남편이 그러더군요. 뭘 그렇게까지 해. 누가 보면 진짜 자기 엄마인 줄 알겠어. 나도 모르겠어.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나.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퇴원하실 수 있다니까 그때까지만 늦어도 좀 봐줘. 저는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2주일 후 할머니가 퇴원하실 때까지 곁을 지켜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퇴원을 3일 앞둔 어느 날
저는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신 것 같으니 빨리 와보라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전화였죠. 저는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할머니는 마지막을 맞으신 후였네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임종을 함께 해드리지 못한 죄스러움이 폭풍처럼 밀려왔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사만 송구를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허리를 심각하게 다치신 건 아니지만 워낙 고령이신데다가 활동도 불편해지며 체력이 많이 떨어지신 게 원인 같습니다. 그리고는 유가족들은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기들 때문에 할머니가 낙상하시자 놀란 자식들이 잠수를 탄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전에 간호사에게 들었던 변호사가 나타나 할머니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더군요. 상주도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없어 저는 급하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처음에 황당해하던 남편도 제가 오일하는 모습을 보자 제 곁에 있어 주었죠. 그런데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도 결국 저희 요양병원 사람들 뿐이었어요. 의료진과 직원들, 그리고 할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히셨던 복류 환자분들. 저희는 그렇게 조용하고 소박하게 할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 것도 제 몫이었죠. 그때까지도 그 인간들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저는 병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빛 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무심코 사진 속 주인공을 바라보던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그리고 곧장 집으로 달려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들었어요. 그건 저희 친정엄마가 예전부터 간직해오던 어린 시절 사진첩이었습니다. 엄마의 사진첩과 할머니의 옷장에서 나온 사진을 번갈아 확인한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간직해온 사진 속 해맑게 웃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몇 년 전 사고로 돌아가신 저희 친정엄마였던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진이 왜 할머니에게 있는지 알 수가 없었네요. 그러다가 머릿속에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고 바로 전화기를 들었죠. 이모? 저 윤주예요. 집에 계세요?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끄는 저는 불이 나게 이모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떠올린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의 언니였어요. 사진 속 엄마는 아직 뽀송뽀송 솜털이 나있던 10대 시절의 소녀였고 그 시절의 엄마를 아는 사람은 제 주변에 이모가 유일했으니까요. 잠시 후 저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이모에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모, 이거 보세요. 누군지 아시겠죠? 너희 엄마 사진 아니니? 이게 왜? 그쵸. 이건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가 맞죠? 그래. 근데 왜?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리 급하게 그래? 상관도 없는 분이 왜 엄마 사진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모 혹시 심순옥이라는 분 아세요? 심순옥? 글쎄. 이 사진 좀 보세요. 이분이 심순옥 할머니신데 할머니가 엄마 사진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모는 저와 할머니가 찍은 핸드폰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윤주야, 이분 지금 어디 계시니? 어떻게 만났어?
왜요? 어떤 분인데 그러세요? 이분이 너희 엄마랑 나, 외삼촌 다 키워주신 분이야. 네, 키워줘요? 할머니가요? 그래, 지금 어디 계시냐니까? 살아계시면 좋기 아흔은 넘으셨을 텐데 정정하시니?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유품에서 엄마 사진을 발견하고 이모한테 온 거예요. 돌아가셔? 결국 그렇게 되셨구나. 애초에 아직 살아계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래도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이모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저는 너무나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이모가 진정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답니다. 그렇게 한참 눈물을 흘리시던 이모는 잠시 후 한숨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아직도 네 엄마 사진을 가지고 계실 줄은 몰랐네. 둘이 그렇게 애틋하더니 결혼하시고도 잊지 못하셨구나. 애틋해요? 엄마랑 할머니가요? 그럼 친모녀지간도 그렇게 절절할 순 없을 거야. 도대체 무슨 사연이기에 그래요? 윤주 너도 외가가 잘 살았던 건 알지? 네, 동네 유지였다면서요. 그랬지. 대대로 만석군 집안이었어. 운 좋게 일제시대도 끄떡없이 지나왔지. 어머니, 그러니까 너의 외할머니는 나랑 외삼촌을 낳고부터 몸이 안 좋으셨어. 셋째는 무리였는데 어려서 외롭게 큰 탓에 자식 욕심이 있으셨지. 너희 외할머니는 무남 동녀였거든. 이모의 말은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이어졌어요. 그 말을 들으니 머릿속에 마치 영화처럼 그 시절의 모습들이 연상됐죠. 저희 외할머니는 약한 몸으로 무리하게 삼남매를 낳고 병을 얻어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그러자 아이 키울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살림을 돕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골라 유모로 아이들을 돌보게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심순옥 할머니였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이모와 외삼촌도 아끼고 예뻐하셨지만 그때 두세 백이 왕래였던 저희 엄마와 유독 정이 깊으셨답니다. 엄마는 할머니를 친엄마로 여기며 자랐다더군요. 10살이 넘어서까지 할머니 옆에서만 잠을 자고 머리도 할머니가 빗겨줘야만 좋아했다고 해요. 그렇게 10여 년 넘게 저희 엄마가 15살이 될 때까지 할머니는 엄마를 친딸처럼 귀하게 키우셨다네요. 그런데 그맘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동안 미뤄두었던 새장가를 가셨던 겁니다. 자식들이 장성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겠죠. 하지만 새로 들어온 외할머니에게 아이들의 유모는 눈엣 가시였던 모양입니다. 새 어머니인 자신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전처 자식들이 유모만 따르는 게 거슬렸던 겁니다. 제 기억 속 외할머니는 인상이 표독스럽고 그리 살가운 분이 아니었어요. 외할아버지는 그런 분이 왜 좋으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아무튼 그런 외할머니 때문에 유모였던 순옥 할머니가 내쳐졌고 엄마와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는 그때 울고불고 단식투쟁까지 하며 유모를 따라 나가겠다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불같은 성격의 외할아버지에게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이 나고 결국 포기했다는군요. 그 뒤로도 순옥 할머니는 엄마를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찾아왔답니다. 하지만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외할머니의 서슬퍼런 경고만 듣고 갈 길을 돌려야 했다더군요. 그때 이 모습이 안타까웠던 이모가 몰래 순옥 할머니의 손에 엄마의 사진을 지어주었답니다. 그 사진이 바로 할머니가 아흔까지 간직했던 엄마의 사진이었던 거죠. 저는 이야기를 마친 이모와 부둥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한 가지 의문이 들어 이모에게 물었죠. 근데 할머니는 정희미를 찾으시던데 정희미는 누구예요? 엄마가 아니잖아. 정희미는 네 엄마 어릴 때 이름이야. 예전에는 스님들이 시주를 받으러 집집마다 돌아다니곤 했는데 그때 우리 집에 온 스님이 네 엄마 이름을 들으셨어. 근데 너희 엄마 사주랑 안 맞아서 잔병치레를 많이 한 이름이라고 하셨지. 그래서 나중에 개명한 거야. 그럼 할머니는 내가 엄마랑 닮아서 나를 정임이라고 부르신 거구나. 그쵸, 이모? 그렇겠지. 너는 정말 엄마랑 많이 닮았잖니. 특히 입을 오물거리고 뭐를 먹고 있을 때 보면 정말 신기하게 네 엄마 젊을 때 모습이야. 할머니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순간에도 엄마 생각은 놓지 않으셨나 봐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두 분이 만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도 네가 엄마 대신 잘 해드렸다며 마지막 기회도 배웅해드리고 정말 잘한 거야. 엄마가 얼마나 애틋했으면 너를 할머니께 보냈을까 싶네. 할머니는 외가를 나와 재산 있는 남자의 재치로 들어갔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고 아마 평생을 저희 친정엄마를 친달처럼 그리워하며 사셨을 거란 생각이 들었네요. 며칠 후 저는 할머니의 납골당에 엄마의 사진을 잔뜩 들고 가 곁에 놓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모 말을 듣다가 뒤늦게 생각났어요. 엄마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친엄마보다 더 그립다던 그분이 바로 할머니이셨나 봐요. 저도 할머니 잊지 않을게요. 거기서 엄마랑 오래도록 행복하세요. 저는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먹먹한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저의 오산이었어요. 할머니에게는 염치 없고 목대 먹은 자식들이 남아있다는 걸 깜빡하고 말았던 거죠. 할머니의 자식구제가 끝나고 며칠 후 갑자기 병원으로 삼남매가 들이닥쳤어요. 그리고는 저를 찾아와 길길이 날뛰며 행패를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너 영양사, 그때 우리 방해할 때부터 알아봤어. 어떻게 노인네를 꼬집어서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한테 아파트를 넘기게 만들어? 아주 여우네 여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연기하는 거 봐라. 너 그러려고 노인네 옆에 철석 붙어서 님의 혀처럼 군 거 아냐? 어디 네 맘대로 다 될 것 같아? 천만에 절대 안 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네가 제일 잘할 거 아냐. 두고 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파트 찾아올 거야. 재산이하고는 딱 그거 하나 남았는데 어디 그걸 노려. 돈이 안 풀리는지 방방 뛰며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던 그들은 한참 만에야 보안 직원에게 쫓겨났죠. 그런데 다음날 할머니의 일을 봐주던 변호사가 그 수수께끼를 풀어주었어요. 할머니가 유증을 통해 마지막 남은 재산을
저에게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 재산이 바로 낙상을 하면서도 지켜내신 아파트였던 겁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 뜻밖이고 당황스럽더군요. 제가 그렇게 큰 재산을 받아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받지 않으면 그 삼남매가 얼씨구나 춤을 출 것이 뻔히 보이는 것 같았죠. 그래서 결국 저는 기를 쓰고 그 재산을 받기로 결심했답니다. 제가 결심을 하자 나머지는 변호사가 알아서 척척 해주더라고요. 결국 저는 할머니에게 마포에 있는 34평 아파트를 하나 받게 됐네요. 그리고 한참을 고민하다 남편과의 상의 끝에 아파트를 팔고 그 수익금을 전부 모 의탁 노인보호시설에 기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못난이 삼남매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 또 길길이 날뛰다가 결국 뒷목을 잡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저를 찾아와 아무리 난리를 쳐봐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늘에서 할머니와 엄마가 이런 저의 결정을 보신다면 흐뭇해 하시겠죠. 여러분, 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흘러도 이 신기하고 아름다웠던 만남을 오랫도록 가슴에 간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삶이 저를 지치고 힘들게 할 때가 온다면 엄마와 할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 같거든요. 만약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다면 부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힘을 내시길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빵빵